피임약을 먹을 때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제가 한마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YMG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윤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임 도구 루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콘돔 말고 또 다른 피임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바로 피임약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피임약, 또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피임약,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피임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먹는 피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레나, 제이디스, 카일리나 같은 루프라든지 임플라논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앞편에서 상세하게 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전 피임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피임약이라고 알고 계시고 약국에서 쉽게 사실 수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피임약은 약국에서 사실은 뭐 진통제처럼 소화제처럼 돈만 내면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 처방 없이 그냥 편하게 구입해서 드셔도 되는 약이란 뜻이고요. 다만 사전 피임약 중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되는 피임약도 있긴 합니다.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사후 피임약은 반드시 의사를 만나고 적응증이 되는지 설명을 듣고 처방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 받으시려면 반드시 본인이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 피임약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샘플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루에 하나 일정한 시간에 알약을 이렇게 먹어주면 이 약을 다 먹었을 때 생리를 하게 되는 원리고요. 약을 먹는 동안 배란이 억제되고, 그다음에 정자의 이동도 막아주고, 내막도 얇게 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먹는 동안에는 정자가 들어와도 임신이 될 수가 없겠죠.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들어갈 건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편집단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기 적어주실 거예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임약에는 에스트로겐 용량이 20마이크로그램이나 30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30마이크로그램 정도는 고용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20마이크로그램은 저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피임약을 구분하는 것 중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구분을 하는데 1세대는 요즘 판매가 안 되니까 열외 하고 이 세대가 뭐야? 4세대로 갈수록 더 이제 더 좋은 거 아니냐, 더 부작용이 적은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나한테 맞는 피임약은 좀 있으세요. 피임약은 에스트로겐 성분과 프로제스테론 성분이 들어있고, 그럼 이 프로제스테론 성분에 따라서 어떤 성분이 따라서 2세대인지 3세대인지 4세대인지로 결정을 하게 돼요. 2세대에 들어가는 프로제스테론은 이제 레보노게스테롤인데 이거는 남성 호르몬 성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수분 저리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2세대 피임약은 조금 남성적인 징후, 약간 털이 조금 붉어진다라든지 여드름이 조금 난다든지 조금 그 피부가 지성으로 좀 변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고 약간 몸이 좀 붓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3세대는 게스토텐이라든지 데조게스테론이라는 그 호르몬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남성 호르몬 성분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조금 줄인 거고, 4세대는 뭐 드로스피레노라든지 디에노게스트라는 프로제스테론 성분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남성 호르몬에 반대되는 특징이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여드름도 조금 적게 하고 털도 조금 가늘게 해서 미용적 목적으로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수분 저리 현상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붓기가 조금 덜합니다. 하지만 그 수분을 조금 배출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붓기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서 혈전의 위험성은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4세대 피임약의 경우에는 오셔서 의사를 만나고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각 약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나한테 맞는 약이 어떤 건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임약을 먹을 때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제가 한마디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피임약은 언제 먹기 시작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원칙상으로는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는 분이 피임약을 먹어서 피임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생리하는 첫날부터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생리하는 첫날을 기준으로 2주에서 3주 있다 배란이 되는데 생리 첫날부터 먹게 되면 바로 그 주기에 그 달에 배란이 억제되기 때문에 바로 피임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은 내가 그냥 피임약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생리 주기와 상관없이 바로 드시기 시작하셔도 돼요. 하지만 먹고 나서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한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콘돔이라는 피임법을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생리가 불규칙적인 분의 경우에는 이제 피임약을 언제 드셔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그 경우는 사실은 저희도 진찰하지 않고는 조금 어려워요. 생리가 불규칙적인 분은 이미 배란이 돼서 생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생리를 기다리신 다음에 먹는 게 맞지만 사실 생리할 기미가 안 보인다면 저희가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할 기미가 안 보이면 바로 복용을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피임약은 일정한 시간에 먹는 걸 권해드리기는 해요. 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 먹는다면 사실 피임 효과에는 문제가 없고요. 매일 잘 먹다가 하루를 빠뜨렸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 날 바로 2알을 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2알을 빠뜨렸다 그러면 사실은 뭐 2알씩 이틀을 먹어라 뭐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다시 새 팩을 뜯어서 새로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단 제가 처방하는 약이 4세대 피임약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야즈, 야로즈, 클레라 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야즈란 약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색깔이 다 다르죠.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일정한 시간 드시면 되고 요거 다른 색을 먹을 때 생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약국에서 사시는 경우에는 요가 한 줄이 없을 거예요. 딱 요렇게 3줄만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주 먹고 한 주 쉬고 3주 먹고 한 주 쉬고로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피임약은 생리 조절 목적으로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2달까지 이어서 먹어도 되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여성들은 3달까지 이어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약국에서 구입하는 21알짜리를 3개, 63개 알약을 먹고 생리를 유도를 해서 생리하는 날짜를 최소화해서 조금 편리함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그건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 게 그렇게 되면 2달 정도 이상 드시게 되면 부정출혈이 있게 돼요. 그래서 2달 정도까지는 이어서 드시고 한번 생리를 하시고 이렇게 드시는 거는 권해드립니다. 생리를 연기하는 목적으로 피임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연기를 원하는 날까지 그냥 드시는 게 좋은데 뭐 하루 이틀 전에 먹으면 생리를 못 맞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이전에 드시기 시작을 해서 연기를 원하는 날까지 드시면 끊고 나서 2, 3일 있다가 생리를 하게 되고요. 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게 생리를 조금 꼭 미뤄야 되는 날이 있다면 임박해서 오셔서 상의하지 마시고 한 2-3달 전에 오셔서 상의를 하시면 생리를 미리 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리를 미루면 약도 챙겨 먹어야 되고 또 피임약으로 인한 부작용, 부정출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생리를 막으려고 먹었는데 출혈이 오히려 더 있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오셔서 생리를 땡겨놓고 가는 거예요. 일단 피임약은 피임 목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배란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생리 전 증후군에도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내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생리 양을 줄이거나 생리통을 줄이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약간의 호르몬 문제가 있을 때 피임약을 먹어서 몸을 조금 쉬게 하는 원리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몸을 잠깐 진정시키는 용도로도 피임약을 쓰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임약은 제가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 피임약 설명을 드렸고 약국에서 편하게 구입하셔도 되는데 다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받으신 분에 한해서는 번거롭지만 오셔서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4세대 피임약을 드시는 게 좋거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굉장히 복잡한 기전에 의해서 몸에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올라져 있게 돼요. 남성 호르몬 성분이 들어가 있는 피임약을 드시면 안 좋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에 반대되는 호르몬이 있는 4세대 피임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사후 피임약은 그럼 언제 드시게 될까요? 피임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안 되는 상태에서 관계가 있을 때는 언제고 드실 수 있겠죠. 약에 따라서 72시간 이내에 먹는 약이 있고 120시간, 그러니까 5일 이내에 먹으면 되는 약이 있습니다. 배란되기 전에는 보통 그 72시간 전에 먹는 보통 이제 노레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약을 드시는 게 좋겠고 120시간 이내에 드시는 건 이제 엘라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약은 배란된 후에도 효과가 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폭이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임약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사후 피임약에 대한 오해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제가 다음 편에 제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먹는 피임약, 피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본인에게 잘 맞는 피임약을 찾고 싶으시거나 잘 맞는 피임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MG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